느낌적인 느낌으로 입시를 치르는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얘가 사람인가 기계인가 싶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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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저는 이번에 202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시각디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각디자인,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 합격한 임서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많아요? 3개 다 합격했어요? 네, 대단하네요. 이제 이렇게 3개나 또 성균관대, 서울과기대, 건대 솔직히 이렇게 미술하는 학생들이 되게 가고 싶은 학교들을 다 합격을 해버렸는데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생들이라던가 이제 미술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오늘 좀 그런 내용들 어떻게 미술 생활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볼게요. 네. 얼굴이 이렇게 긴장돼 있어요. 미술 경력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즉 그렇게 3개를 다 합격하려면 얼마나 미술을 했어야 되는지, 처음에 미술 시작은 언제 했는지. 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때 인성에서 시작했습니다. 미대 입시를 고1 때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중학교 때 회화 입시를 2년 정도 하다가 예고 입시를 했던 네네 건가요? 하다가 조금 제 성향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네, 그쵸 3년. 네, 실기는 이제 학년마다 얼마나 나왔었어요? 수업을 얼마나 참여를 고등학교 했는지. 1학년 때는 일주일에 이틀, 그러니까 한 3, 4타임 정도 나왔고요. 2학년 때는 6타임 정도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온 편이네요. 네. 공부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할만 했었어요. 일단 고3 전까지는 공부를 거의 아예 안 하던 상태라 공부보다는 실기에 조금 중점을 두고 싶었어요. 조금 좀 다른 방법이긴 하네. 그럼 고3이랑 재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일단 고3 때는 상위권 대학에 대한 욕심, 목표 같은 게 생겨가지고 공부 비중을 좀 더 가져가려고 여름 때부터 타임수를 좀 줄이고 공부 비중을 좀 늘렸던 것 같아요. 상위권 목표가 이제 고3 때 생긴 거예요? 네, 여름쯤에 생겼어요. 특별히 어떤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 딱 보셨구나. 네. 어쩌다가 원래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다가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가 생기고 나서 과외를 시작하게 됐는데 고3 때? 네, 여름 때 과외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과외 선생님이 성균관대학교세요. 그래서 약간 저런 약간 멋있는 사람이 있는 대학에 가야겠다. 학교도 가봤었어요? 그 전에? 네, 엄청 자주 갔어요.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그랬겠네. 음.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 미술하고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쭉 그림 그리다 보다가 이제 정신을 좀 늦게 차리잖아요. 그쵸. 그림선은 어쩌다가 오게 된 거예요? 디자인 입시 시작하려고 할 때 상담을 쭉 다녔었는데요. 3군데 정도 가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린선 상담을 갔는데 상담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장 친절했던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비교해보면. 다른 학원들은 결과에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디 붙었고 어디 붙었고. 근데 이제 그린섬은 이제 일단 제 상황 먼저 물어봐 주셔서 목표 대학 물어봐 주시고 지금 어떤 고등학교인지 어떤 상황인지 저한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 같아서 여기로 선택했어요. 그럼 이제 어쨌든 상위권 성적이 높은 학교들에 합격을 했는데 성적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번에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됐었어요? 이번 수능 성적은 국어 2등급, 영어 1등급, 탐구 각각 1등급, 2등급이요. 9번은 몇 분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89고요. 탐구는 각각 98, 91이요. 미술까지 하면서 성적을 어떻게 그렇게 받는지 그거를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병행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본인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전 재수생이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실기 타임수를 좀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실기가 이제 실기 타임을 매번 가져가면서 6시부터는 그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 전까지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학원 앞에 카페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실기로 돼야 되니까 그거는 네. 고정한 채 나머지 시간에서 얼마나 공부해 할지 네. 그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오늘 하루 기니까 조금 널널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학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전까지 끝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좀 목표치 같은 설정이 좀 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고3 때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고3 때도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시간표
목표와 무관하게 움직였어요.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수능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그럼 이번에 이제 그림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그림을 하면서 입시를 2번을 치렀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림도 많이 성장을 했을 텐데 그 안에 내 그림의 어떤 장단점이 파악이 된 게 있었을까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많이 깔끔한 점이요. 정확하고 깔끔하게 그리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손이 느린 점, 소심함,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수준 학생의 그림의 느낌 어땠나요? 워낙에 정확하게 딱 자기의 장단점을 잘 찝어줬는데 이런 성향이 굉장히 서준이의 성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은 무엇, 단점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어떤 생활 패턴도 자기의 어떤 수능 시간표대로 이렇게 루틴을 만들었던 것처럼 실기적인 부분에서도 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싹 준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는, 그리고 그거에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안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본인이 이해하는 게 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림의 변화가 일어났었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입시를 치르는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얘가 사람인가 기계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 근데 그런 어떤 이성적인 부분에서 워낙에 기준이 잡혀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교육하기는 쉬웠고, 제가 어떤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하는 것들만 있어준다면 이 학생을 충분히 빨리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재수를 했기 때문에 고3 때와의 차이점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림에서. 그림에서 일단 고3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할 때. 소심하다 보니까 워낙에 그림이 큰 개체를 넣지 못하고 좀 넓게 개방감 있게 그리지 못하고 작게 갇혀서 그렸던 것 같고요. 재수생 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방법으로 실패를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조금 더 투시도 과감하게 넣기 시작하고 좀 화질을 좀 넓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학원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막 실기가 엄청나게 다 느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거는 실기에서 좀 더 많이 노력했다라는 게 있어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문제점의 지적을 받으면 일단 제가 그렸던 그림들을 싹 훑어보면서 공통적인 문제를 찾기 시작하고요. 분석가 스타일이구나. 이제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렇게 안 했을 때 그림이 나아지는 그런 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지적 받을 때마다요. 그리고 평가를 하면은 사실 평가 받고 그 자리에서 이러고 다음 그림 넘어가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뒤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분석하는 그전 그림들을 또 싹 보는 그런 습관들이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장 한 장 그릴 때 한 장 한 장이 다 기회잖아요. 무한정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입시라는 끝을 내야 하니까 한 장 한 장 그릴 때 최선을 다해서 피드백을 계속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을 되게 진지하게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학생을 교육을 할 때 그런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 학생의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가져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예습과 복습에 철저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분석, 서치를 통해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덧붙여지고 거기서 만들어낸 작품을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러면 그걸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써먹어야겠다라는 단계까지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쓴 학교들이 다들 이제 쓰고 싶은 학교들을 다 썼는데 일단 좀 특징이 어떻게 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 시험장 상황이 어땠어요? 시험장 상황이 되게 조용했고요. 그 미대 건물에서 시험을 치지 않아서 그런지 미대 분위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 건물에서 시험? 인문관에서 시험을 쳤고요. 강의실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일반 강의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책상도 작고요.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 한 교실에 20명 정도 들어갔었어요. 생각하는 작은 강의실은 네, 책상은 어떤 걸 줘요? 책상 이제 고등학교에서 쓰는 딱 개인 책상 하나, 두 개 해서 딱 두 개를 붙여주고 붙여줘. 합판 작은 거 하나 제공해요. 그럼 환경이 좀 안 좋은 편에 속하네요, 학교들 중에는. 그렇죠. 이 실기 시험을 보기에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다른 학교도 봤잖아요, 과기대 같은 경우. 과기대 같은 경우가 가장 최악이었는데 이제 의자 그 상태에서 의자와 책상이 일체요.
그걸 줬어요. 일체형.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다 일어나면 이제 엎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빠져서 그림을 불편하게 그리는 상황이었어요. 시작할 때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일어나서 그리는 것 같아요. 건대가 이제 확실히 이제 가장 시설이 좋았고요. 건대는 어디서 봤어요? 미대 건물에서 봤고요. 가장 넓고 길고 큰 책상. 다 이런 얘기를 하네. 어제 서영이가 했잖아요. 건대 책상이 제일 크고 넓었다. 학원보다 더 컸다는. 진짜 커요. 그럼 다시 이제 성균관대로 돌아와가지고 그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좀 그 느낌이 그래도 있지 않아요? 다른 여러 학교를 보면은. 네. 어때요? 성균관대.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미대생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일단은 약간 자유분방함이 조금 억제된 느낌. 학교파 느낌이. 유교적이구나. 다들 내성적인 느낌이. 한 그림을 잠깐 봤습니다. 요거죠? 네, 보여주면. 제가 될것 아니, 네. 학교 간 시험장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렸는지 재현작을 이제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 합격 발표를 받았는데 주제가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올려주시면. 주제는 일단 행복한 기억이 주제어로 나왔고요. 제시물은 커피 전문점에서 쓰는 일회용 투명 컵 뚜껑이 옆에 나왔어요. 소명 보면은 요게 나왔었구나. 그럼 그걸로 자유롭게 그리는 거죠. 네, 제 주제어에 맞춰서. 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일반 기초 디자인이랑 좀 그래도 스타일이라던가 문제가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명칭이 기초 소양 평가라고는 돼 있지만 제가 아는 기초 소양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길이적인 느낌도 나면서 소양도 살짝 섞여 있는.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자유롭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강하죠. 제시어가 있었죠? 뭐였죠? 행복한 기억이요. 행복한 기억. 이 그림을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풀어간 거예요? 주제 받았을 때 제가 원래 수업 시간 때 한번 해봤던 주제랑 거의 유사해가지고 일단은 추억이나 기억 같은 게 나오면 카메라를 생각을 해야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컵뚜껑 나왔을 때 어떻게든 이 컵뚜껑을 카메라처럼 꾸며야겠다 라는 종합 생각을 했어요. 느낌으로 접근을 했구나. 네, 이제 카메라라는 거랑 이제 뚜껑이라는 거랑 이제 합성을 해서 카메라를 보여주고 그 카메라가 이제 행복한 기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림 보면 되게 마감이 깔끔한데 실제 시험에서도 이 퀄리티가 나왔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 나오죠. 네, 내려주시고 이렇게 또 그림을 시험 시간은 2장에서 5시간. 2장에 5시간 해서 완성을 했는데 제출을 하잖아요. 네. 어땠어요? 딱 제출할 때 느낌? 조금 제가 빨리 끝낸 편이었어서요. 다른 그림 볼 수 있었는데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비교해보면 좀 어떤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제시어 자체가 작년이랑 비슷해서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시물이 너무 투명하고 힘이 없는 제시물이다 보니까 주변 그림들 대체적으로 그냥 하얗거나 아니면 거의 막 사라져가거나 제시물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컬러나 양감을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냥 투명한 거 그대로 살리려다 보니까 이게 톤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나 보다. 입시를 3년 동안 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런 건 되게 도움이 됐다 이런 수업들이 있을까요? 이런 주제를 했다던가 기억에 남는 거. 일단은 성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수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약간 학생 능력 자체를 키워주시는 수업이 많아서요. 능력 자체를 키운다는 게 무슨 말이죠? 기본기를 되게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구도 뭐 그런 거보다는 정확한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색을 쓸 때 어떻게 색을 배치를 해야 하는지 원리를 아예 조형 원리 위주로 수업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 학교 준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형이 바뀌고 학교마다 스타일이 바뀌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애초에 기본기 자체 그런 원리형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준비가 가능했었다. 입시 중에 나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좀 힘들었던 스토리? 그걸 극복한 이야기 이런. 일단 성적대가 워낙에 낮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서 언제요? 고3 때요. 사실 높은 학교를 목표로 한다는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좀 위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걱정, 불안 이런 게 자꾸 오니까 그게 그림에도 반영이 돼가지고 그림도 약간 흔들렸던 것 같고요. 오늘 뭐 어떻게 극복했어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자꾸 저 자신을 믿으라고 해주시고 제가 자꾸 불안해하면은 좀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금 확실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게 불안함이 좀 덜어질 수 있게 그림으로 직접 그려서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길을 좀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림이 좀 잘 나오면 이게 좀 바뀌나요?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 그림으로 이게 딱 뭔가 결과가 계속 만들어진다면 그래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림이 잘 돼야 그러면 마음도 괜찮아지고 공부할 때도 좀 더 정신을 잡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가 고3 때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불합격이 되고 재수를 하기 위해서 뭐 학원을 옮기거나 다른 어떤 특정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효준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선생님한테서 다시 한번 그대로 진행을 했잖아요. 네. 보통 뭐 어디 학교 준비한다, 성균관대 준비한다, 어디 준비한다 하면은 강남 쪽으로도 많이 가긴 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근데 본인은 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강남으로 가는 게 무조건 답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잘못했다고도 생각하진 않지만 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족한 점이 조금 더 많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를 잘 알고 계신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굳이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선생님 보셨을 어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사실 입시의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상처가 유지가 된 상태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입시 선생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2월 혹은 3월부터 1월까지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하되 대신에 수능이라는 시간 준비가 있고 또 성적에 대한 중요성, 사회권 학교들은 또 성적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실기에 있어서 투닥투닥 하면서 뭔가 단점을 더 장점화시키는 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고3의 입장을 봤을 때 실기력이 월등한 상태에서 연초에 시작을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뭔가 선생님으로서도 좀 아쉽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선생님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한 번 더 주어진다면은 그게 더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큰 힘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물론 그것들은 학생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줬던 서준 학생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열성적으로 많이 어떤 세세한 부분을 잡아줄 수 있었던 것 같고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좀 소홀히 대하지 않는 면들이 지금 좀 입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선생님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선생님 이제 실기 외적으로도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일단 정신계죠. 네. 어떤 그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입시 천년만년 할 거 아니지만 그래도 입시하는 와중에는 제대로 된 정신 상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선생님만큼 그런 거 잘 잡아주신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하는 학생도 처음인데 되게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이렇게 한다. 한마디 한마디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던져주세요. 동생 있어요? 네, 남동생 한 명 몇 있어요. 살이에요? 제 고2 돼요. 동생 미술 안 하죠? 해요. 미술을? 조소해요. 그러면 이제 친동생이 내년에 디자인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야. 만약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진짜 꼭 해야 한다면 목표를 세우고 목표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고 싶어요. 최선을 제발 좀 다하라고. 다음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어떤 정신으로 입시를 했는지가 보이는 상황이네요. 축하합니다. 끝. 네. 고생했어.